전주대 박병도 교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제자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과 한국GM 군산공장 직원 등 4천여 명이 오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5분 거리에 각각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한 차례 늦어졌던 익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가 이번에는 익산시와 시공사의 갈등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대학교 박병도 교수의 성폭력 의혹을 전주방송이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해당 교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자들의 고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성폭력 미투 고백에 나섰고 선물 강요 등 갑질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병도 전주대 교수의 또 다른 제자 A씨도 미투 고발에 동참했습니다. 2015년 무렵 강압에 못 이겨 친구와 함께 박 씨의 허벅지를 안마해야 했다는 고백입니다. 걔는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제가 왼쪽 허벅지를 주물렀어요. 확실히 그런 기억나요. 둘 다 무릎 꿇고 정말 수치스러웠고요. 만지기도 싫었어요, 그 허벅지를. 이제 막 미성년자를 벗어난 제자들에게 돌아가며 뽀뽀를 강요했다는 증언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 신입생 환영회에서 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뽀뽀 한번 해보라고. 다 했다. 다들 하는 거다. 저만 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여자들 아마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선물 강요 논란을 두고도 추가 증언이 나옵니다. 앞서 박 씨는 결코 선물을 지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 적은 없습니다. 최초에는 안마의자 200만 원짜리 요구하셨고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70만 원에 이제 상당하는 안마의자를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고. 2015년 선물은 고가의 노트북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졸업 공연비 지출 내역서인데 노트북 선물비 항목으로 100만 원 현금 이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맥북 선물을 원했고요. 그 정도의 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네가 100만 원을 보태라. 나머지는 내가 더 보태서. 선물 강요 등 갑질에 대한 폭로도 잇따르고 있지만 박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마는 남학생들에게만 부탁했고 격려 차원의 악수와 포옹은 있었지만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선물 강요 의혹에 대해선 직접 지정하거나 요구한 적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대학교가 문화융합대학 박병도 교수의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와 재학생, 학부모에게 공식 사과하고 엄중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주대 교직원 일동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으며 박 교수를 수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학칙에 따라 직위 해제 등의 인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대는 교원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익명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가해자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연극협회가 성폭력 사건 피해 접수와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북연극협회는 연극인 8명으로 미투, 미두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연극협회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도민과 한국GM 군산공장 직원 등 4천여 명이 오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군산공장 정상화만이 벼랑 끝에 내몰린 전북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폐쇄 방침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GM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GM 정상화 작업에서 군산공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송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성난 전북도민과 공장 직원 등 4천여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전북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며
폐쇄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가난한 우리 전국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허리띠마저 풀어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는 GM의 장기 투자 계획을 유도하고 실직 근로자 생계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평양시사라요. 군산공장에 마음씨랑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전라북도와 군산시, 군산상공회의소는 청와대와 한국GM 본사에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2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GM은 한국GM 정상화 작업에서 군산공장을 배제하는 분위기입니다. GM은 조만간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일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평과 창원공장에 투자하고 신차를 배정하는 대가로 세금 감면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난달 폐쇄 방침을 밝힌 군산공장 처리 방향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해지고 있지만 경제 논리만을 내세우는 글로벌 자본은 점점 더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각각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축구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축구장은 평일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두 곳은 승용차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색장동의 동남권 생활축구장입니다. 전주시가 46억 원을 들여 2016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주말과 평일에는 예약이 꽉 차지만 평일에는 하루 한 팀이 2시간 정도 이용하는 게 전부입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2시간 정도? 네,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용차로 5분 거리에는 완주군이 조성한 상관면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축구장에 농구장까지 만들어 4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상관면의 인구는 4,500여 명. 평일에는 축구장이나 농구장 모두 거의 이용되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가정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예약해가 보면 되는데 평일에 사실상 예약 그런 분들이 없고. 두 체육시설은 모두 2016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전주시 색장동이나 완주군 상관면은 지역적 뿌리도 같고 5분 거리에 있어서 생활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 따로 완주군 따로 축구장을 짓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 완주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서 슬기롭게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지역 단체장의 의지만 있었다면 공동으로 시설을 조성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비와 운영비를 아끼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협치는 없었고 막대한 예산 낭비만 남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갈 길 바쁜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가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익산시와 시공사가 지난해 공사비 인상과 과다 공사비 청구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산단 진입도로의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에서 연무 IC까지 12km를 잇는 산단 진입로 공사 현장입니다. 익산시와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4년 공사비 확보를 이유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이후 또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잦은 공사 중단에 완공까지 1년 남짓 남았지만 공정률은 59%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감사를 한 전라북도가 익산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공무원이 시공사가 60억 원 넘게 공사비를 과다 청구했지만 이를 승인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미 시공사에 대한 과다 청구 공사비 환수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익산시는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끝까지 시공사 측과 협의가 안 될 경우 계약 해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조속히 재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산 일반 산단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기업들의 물류 비용 부담이 크게 줄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분양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산단 진입도로의 공사 중단이 또다시 장기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오늘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전할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전북에서도 2명의 선수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열띤 응원전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49개 나라 1,700여 명이 출전하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오는 18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전북에서는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에서 권상현, 이도현 2명이 출전합니다. 장애인 동계체전 3관왕을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권상현은 생애 첫 올림픽에서 입상권에 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시민들과 장애인체육 관계자 등 340여 명이 평창에서 응원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 계기로 해서 붐업이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은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면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 전북 현대가 12일 동안 연속 4경기를 갔습니다. 지난 6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텐진과 홈경기 뒤 나흘 간격으로 인천 원정,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텐진 원정, 그리고 서울과 홈경기가 이어집니다. 보기 드문 강행군 속에 연승 분위기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전북체육회 동호인 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8개월 동안 이어지는 이번 리그에는 1,896개 클럽 5만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정식 종목인 10개 종목에서 각각 우승한 클럽은 오는 11월 남원에서 열리는 왕중왕전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일부 시군의회 반발에도 당초 시한대로 확정됐습니다. 전라북도 시군구 선거구 획정위는 도내 시군과 시군의회 청취 의견을 논의한 결과 전주시 의회 의석을 4석 늘리고 군산, 김제, 부안, 순창군 의회 의석을 각각 1석씩 줄이는 당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안을 보고하면 도지사는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전북은행의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가 전주시 경원동 5거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20%가 넘는 저신용자들에게 10%대의 대환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 8등급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전북은행의 따뜻한 금융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낮은 김리로 수월하게 쉽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느냐, 서민들의 신용 등급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리닉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개점하게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영상 13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보다 높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